안녕하세요. 어저께 5월 15일 석가탄신일 잘 보내셨죠? 그러면 오늘 목요일 바로 또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행정법 오셔야죠.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자, 적극적으로 같이 갑시다. 자, 행정법도 하루하루 쌓이면 무섭습니다. 우리 밀린 숙제 하듯이 하지 마시고요. 그날 학습하는 걸 권장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매일행정법 정인영과 함께하는 거 스타트! 국가배상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자, 여기 국가배상법상 책임.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겠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나올게요. 국가배상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이죠. 자, 여러분 행정법에서는 헌법을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조금은 하셔야 돼요. 헌법에서는 29조에 1항에 공무원의 이런 얘기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항에 이중배상을 금지합니다. 최근 판례가 이중배상 금지는 합헌이다라는 결정까지 했던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중배상 금지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다. 헌법을 헌법으로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은 2조 공무원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2조 1항에 공무원의, 그러면서 이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피해 배상을 하는데 국가나 지자체가, 그러면 나머지 공공단체는요. 여기 공공단체라고 했는데 지자체 이외에 나머지 기타 공공단체는 거기는 민법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타 공공단체는 이거는 민법으로 가셔라. 민법으로. 그래서 민법의 국가배상법 사이는 민법의 특별법에서 국가배상법. 왜냐면 나머지 기타 공공단체는 여기 있지만 국가나 지자체만 뽑아서 따로 규율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도 볼게요. 그 다음에 단서에 이중배상 금지가 단서에 붙었죠. 배상 금지. 요게 단서에 붙었고요. 그 다음에 5조, 물론 2항은 당연히 손해배상을 국가나 지자체가 해줬다 해서 공무원이 면책되는 거 아니죠. 무슨 면제부예요? 현대판 면제부는 없습니다.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 때는 너도 책임져라. 그래서 2항의 고의 중과실. 고의 중과실인 경우는 공무원도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져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경과실은 국가만 책임진다. 5조는 영조물에, 그냥 영조물 아니에요. 공공의 영조물이고, 그 다음에 하자에 있는 영조물. 그 하자는 설치상의 하자. 자, 설치상의 하자뿐만 아니라 설치상의 하자 없어도 이용상의 하자. 이것도 하자로 보니까요. 설치상의 하자가 없는데, 자, 이용상의 참고 견디기 어려운 그것도 하자로 봅니다. 설치 시에는 어느 기준까지 하자가 아닌가요? 객관적으로 당의 목적물이 갖춰야 될 안전성을 결여했을 때는 설치가 잘못했다. 하지만 설치는 잘했더라도 이용상에 참고 견디기 어려우면 그것도 하자로 봅니다. 이 두 단어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랬을 때 생명, 신체, 재산, 생명, 신체는 양도압류가 안 된다. 재산적 피해는 양도압류된다. 여기 2조나 5조나 모두 다 뭐가 있다? 위자료가 포함된다.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6조는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새로운 근거가 아니라 원래 2조, 5조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가 사무 귀속 주체인지 모를 때는 비용 부담자도 책임져라 라는 조문이었죠. 그래서 6조 자, 도죠. 이거는 원래 책임질 자가 있는데 모르니까 국민들은 비용 부담자도 책임지고, 그럼 얘네들은 그런 거죠. 나는 내가 책임질 거 아닌 걸 책임졌으니까 구상권 청구해라. 1항, 2항 구상권 청구. 그래서 내부적으로 서로 배분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적어도 조문하고 내용 아셔야 되고요. 2조에는 요건이 공직, 집, 고의, 손인 외우셔야죠. 그건 따로. 영조물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공공의 하자. 인과관계는 손해. 이건 당연히 똑같이 있죠. 공직, 집, 고의, 손인. 인과관계 있는 손해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겹치잖아요. 다만 공무원의 직무집행 중에 고의나 과실로. 그다음에 위법하게라는 요건. 그 부분이 이제 오늘 문제. 2조에서 공직, 집, 고의, 손인, 손해가 인과관계 있다. 이거는 여기도 손인 똑같이 들어가요. 이건 똑같고요. 다만 이제 공무원의 직무집행, 이건 공무원이 아니라 영조물의 공공이 하자. 직무집행 중 고의나 중과실, 위법이 자, 법이 있으면 당연히 위법, 법이 없어도 권리남용, 신의성실, 공소양속에 반해도 위법이다 해서 행위가 위법한 걸 넓게 인정한다라는 개념의 행위위법설. 자, 이런 요건을 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정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특히 요즘에 옛날에도 많이 나왔죠. 직무에 뭐라고 했어요? 오로지 공익만을 대상으로, 전적으로 공익만을. 그러면 인과관계가 없다. 인과관계 편에서 직무에 공익만 있는지, 공익과 더불어 사익을 보호하는 내용이 전적으로, 아니면 해석을 통해서
보수적으로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직무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안 된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직무에서만 따지는 게 아니라 직무에서 있어야 인과관계를 인정할 때 쓴다. 그래서 판례는 인과관계 인정함에 직무의 범위에 사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취지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뭐 집행을 하면서라는 개념은 집행만이 아니라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것도 전날 야영지를 미리 가서 순찰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도 직무집행의 일종으로 봅니다. 관련된 업무 고의중과실 뭐 본인을 입장해서 고의중과실을 따지는 게 아니라 고의과실 객관적으로 평균적으로 공무원이라면 이건 하지 않았을까? 근데 왜 안 했어? 그러면 과실이라는 거죠. 차고도 과실이에요. 자 그렇게 볼게요. 그래서 그런 요건을 갖추시고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어쩔 수 없죠. 기억 니은 또 보고 정답을 찾아보는 방법으로 해볼게요. 국가배상 책임의 요건 법령 위반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 존중 권력 남용 그다음에 신의 성실 공소영적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는 위반 광의의 행위법설 설과 판례는 동일한 취지다. 맞죠. 그래서 맞는지 뭐. 자, 니은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직무 수행에 관해서 의무를 부여받았다. 그것이 직접 국민의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 개개인을 위한 이익이 없대요. 사익이 더불어 없대요. 그러면 직무에 욕이 없는 순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그 의무를 위반해서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맞죠. 그러니까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적어도 직무에 공공 일반 이익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익을 보호하는 내용이 전적으로 부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거 바로 나왔네. 그러면 기억 니은은 맞는 지문. 그럼 이제 정답지문 한번 찾아볼게요. 기억 니은은 맞는 거. 와우, 둘 중에 하나네. 그럼 이제 디귿을 봐야겠네요. 디귿. 자, 공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정작용을 대신하여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위법. 이것도 위법이죠. 절차적 위법 시정으로 주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이 남아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거 위자료. 이게 정신적 손해배상. 이거잖아요. 위자료. 그거는 불가능한 게 아니죠. 바로 틀렸네요, 지금. 그러면 그냥 정답은 4번이네요. 4번.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리을도 맞아볼게요. 국가배상법 5조 영조물, 공공의 영조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소유권 권한. 관리 여부는 불문합니다. 사실상 관리하는 것도 포함한다. 아주 많이 나온 질문. 이거는 좀 사골 같은 느낌이네요. 많이 나오고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나온 문제죠. 자, 이렇게 갖고 정리했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입장에서 정리를 하고 요걸 문제로 딱 고르시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았어요.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잘 정리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자, 내일은 또 주말 금요일이죠. 그러면 매일은 매일매일 정인원과 행정법을 같이 하실 거죠? 그럼 내일도 뵙겠습니다.